유망 종목을 포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뉴스를 통해서 트렌드를 포착하면서 유망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뉴스들이 또 한 주간 나왔을 텐데요. 네. 어떤 뉴스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첫 번째는 그 중국 모멘텀 관련된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뉴스 제목은 중국 모멘텀을 주목하자. 그러니까 춘절을 넘어 양회로 그런 기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또 춘절 연휴 앞두고 있다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중국에 대한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춘절 동안 물론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수혜주도 우리가 봐야 하지만 또 춘절을 넘어서 3월에는 또 중국의 전인대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네. 부분도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뉴스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이제 상황적으로 볼 때 춘절 효과는 상당 부분 이미 주식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양해를까지 좀 길게 보자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엔화 리스크가 조금 줄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시장 증시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인식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인 환율에서 흔히 말해서 중국 모멘텀으로 빠르게 좀 시장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양회, 춘절과 양회 다가오는 큰 두 가지 행사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플레이라고 말하는 속칭 차이나 플레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국내 증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한번 반등을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우선 업종으로서는 이제 중국 내소비에 따른 소비 업종이 먼저 얘기가 되겠죠. 중국 그 매출 비중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업체들, 그다음에 또 성장률이 고려되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워낙 좀 변동폭이 심하다 보니까 지수 대비 좀 견조한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절 이후에 바로 양해가 있는데요. 3월 초에 전인대와 정협 이게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작년 12월에 펼쳐졌던 경제 공작 회의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이 이제 추인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됐던 도시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번 양회에서 아마 추인이 되면서 좀 더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기간 소외되었던 소재 산업, 특히나 화학이나 철강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내수주와 크게 이제 소재와 관련된 그런 양측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관련주, 소재, 산업재에서부터 소비재까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해 주신 여러 가지 기준들, 정말 중국의 비중이 높은 것인지, 중국 관련한 매출이 정말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주가도 좀 잘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따져보시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관심주로서는 이제 단기간에 유통주 먼저 말씀드려요. 롯데쇼핑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히제오 쇼핑이라는 회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주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직하우스가 최근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나마 LVCNC가 주가 흐름이 제일 견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들 종목 외에 소재 관련된 종목도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내수 소비주 관련주가 먼저 좀 움직였고요. 지금 주가 흐름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워낙 시장에 좀 변동폭이 심하다 보니까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베이직하우스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좋아지는 겁니까? 예, 베이직하우스 좀 말씀을 오늘은 좀 상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주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3분기까지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4분기에 이제 턴어라운드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좋고요. 일단은 매출이 4%, 영업이익이 한 5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역시 큰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가장 그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핵심이 중국 법인의 실적이 개선세. 그러니까 중국 법인의 실적이 전체의 실적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역시 중국 모멘텀이 가장 큰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중국 매출 부분이 작년에 25% 정도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중국은 이제 의류 소비 수준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에 성장성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양해를 앞두고 이제 도시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중국 중국 인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생활의 소비의 그 증가라든지 어떤 임금의 향상이란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의료와 관련된 수면 계속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내 법인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한 물량 관리를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중국 법인이 성장세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작년엔 82개 점포를 오픈했고요. 올해는 120개 정도 오픈을 해서 중국 법인 매출이 14% 영업이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도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의 성장성이 무엇보다 기대되는 턴어라운드 종목 중국과 관련해서 베이직 하우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두 번째 뉴스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부분 속에서 중국 업체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을 주목하자. 그런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코너를 통해서 스마트폰 부품주 알아봤는데요. 특히나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에서 중국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업체들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함으로써 이 수혜를 또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나요? 네, 역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IT 관련된 내용이지만 결국엔 또 중국 모멘텀과 밀접한 또 관계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뉴스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애플이 상당 부분 주가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애플의 몰락이라는 측면들이 삼성에서 그렇게 반길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시장에서는 애플의 몰락이 최대 피해가 삼성일 수가 있다. 하지만 또 최대 수혜 업체는 중국 업체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은 내수가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비율이 중국이 벌써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5.6%로 1위로 등극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성장의 눈부신데요. 일단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세계 스마트폰 3위로 등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GT 같은 경우에는 5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 3위와 5위가 중국 업체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역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의 비결은 역시 내수 시장이 크다는 측면,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 중국 점유율이 14.2%로 5.8%나 하락을 했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도 10%로 2.1%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또 스마트폰 업체인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10.4%로 5%나 증가를 해서 거의 2배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성장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삼성이나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미엄 고가 라인과 함께 또 중저가 라인을 또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저가 폰에 대해서 개발을 좀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의 내수,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결국엔 향후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하면서 주도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중국 업체향 매출이 높은 회사들 아니면 또 성장세가 기대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과 애플도 또 중저가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시장의 사업 확대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아무튼 중국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뭐 여러 업체들이 많은데 일단 중국향 매출과 성장세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죠. 파트론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노칩, 와이솔, 유원컴텍, 아모텍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다 중국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도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역시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역시 기본적으로 삼성에 납품하는 부품이라는 부분이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중국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 공략을 하시면은 효과적인 공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은 좀 파트론이라는 회사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파트론은 또 공교롭게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또 내고 있는 또 상황인데요. 외국계 투명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 역시 이제 핵심 양대 사업이죠. 카메라 모듈과 안테나 부분이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 4분기에 역시 큰 성장을 했습니다. 실적이 호조가 돼서 매출이 96%, 영업이익이 155%나 증가를 했는데 역시 중요한 게 4분기에 비수기였다는 점,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4분기의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3분기에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도 역시 주력 제품의 강세가 될 것으로 전망돼서 실적 기대는 계속적으로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부분들이 중저가 범용 부품 매출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엔드급과 로이엔드급을
적절하게 프로덕트 믹스를 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업체인 ZTE와 화웨이로의 매출이 점차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서 삼성과 중국 업체의 양수 협정을 할 수 있는 회사, 특히나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무려 150만 주나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계의 매수세도 역시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점을 봤을 경우에 항상 눌림 없이 저가 매수 하신다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52주 최고가 기록하고 있는 파트론 좀 조정이 나올 때 저가 매수 관점에서 가지고 가신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관심 종목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뉴스 속으로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